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 3트입니다. 이번에 임장을 다녀온 곳은 잠실입니다. 잠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무려 7억 5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잠실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는 잠실 엘스, 잠실 리센츠,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입니다. 앞글자를 따서 엘리트라고 부르는데요. 세 단지는 각각 과거에 잠실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로 연식과 상품성, 입지가 비슷한 명실상부 잠실 대표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올해 초만 해도 20억 중반대의 가격을 유지했으나 현재는 수억씩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잠실 엘스 아파트의 84 타입 33평 아파트가 7억 5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이전 최고가 27억 원에서 7억 5천만 원이 하락한 1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곳은 잠실 엘스 아파트의 165동 33평형입니다. 본격적으로 강남 아파트의 하락 분석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해서 현장 임장을 다녀오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8월 달인) 지난달 7억 5천만 원 하락한 곳은 잠실 엘스 아파트의 165동 7층입니다. 직전 최고가 27억 원에 거래가 되었던 곳은 145동 14층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동이고 하락 거래가 일어난 곳보다 층수도 높습니다. 하지만 하락 거래가 일어난 165동 역시 역과의 거리가 가까워 어느 정도 선호되는 동이고 층수도 7층으로 완전 저층은 아니기 때문에 순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와 세대수, 입지 등을 간략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잠실 엘스는 잠실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시공했으며 2008년 9월 입주한 아파트로 이제 15년차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총 5,679세대로 매머드급 단지입니다. 또한 단지 내에 잠일초등학교, 신천중학교, 잠일고등학교가 모두 단지 안에 있어서 학군도 매우 좋습니다. 지하철역은 잠실 세내역과 종합운동장역 출입구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바로 붙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매우 편리한 좋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동별로 역과의 거리 및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2000년대 중반 분양 당시 일반 분양가는 4억 6천만 원이었으며 조합원 입주권은 9억 수준이었습니다. 2008년 하반기 입주부터 2015년까지는 부동산 침체기와 맞물려 9억에서 10억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2016년에서 2021년 약 5년 동안 3배 가까이 상승하여 신고가 27억을 기록하고 현재는 20억 초반 수준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된다고 하여도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과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중 하나인 잠실이 2008년 입주 당시 가격인 9억 수준으로 다시 하락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폭등했던 가격은 구매자의 연봉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오버슈팅으로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입지에서 억 단위 하락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남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천장으로 부동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곳입니다. 강남 부동산이 상승해야 다른 곳들의 상승 여력이 생기고 강남이 하락하면 다른 곳들은 상승 여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 5년간 각종 부동산 규제로 생긴 똘똘한 한 채 선호 영상은 부동산의 양극화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싸고 좋은 입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핵심지인 강남 4구의 상승을 필두로 강남에서 판교, 판교에서 분당, 분당에서 용인으로 상승 흐름이 하나 아래의 입지로 계속 퍼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전국의 부동산 모두 들썩거렸습니다.
안 오른 곳이 없었고 심지어 빌라,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까지도 가격 이상 징후를 보이면서 들썩거렸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거래가 급격히 줄었고 부동산 가격이 주춤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관망하는 시기라고 치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중순을 지나면서 수억씩 하락한 실거래가가 수도권 외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강남 3구인 서초, 강남, 송파 가격마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남이 하락하면 그 밑에 입지들은 다시 한번 가격이 눌리게 됩니다. 잠실이 20억이 깨지게 되면 서울에서 강남, 서초, 용산, 이촌동 등을 제외하고 20억 언저리 아파트들은 모두 20억 밑으로 하락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몇 억씩 하락한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수요는 아직도 없습니다. 매도인들은 이전 최고가를 생각하며 더 이상은 가격을 내려서 팔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반대로 매수 수요는 앞으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버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팔리지 않는 매물은 전월세 매물로 많이 전환되었으며 우려했던 8월 전세 내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침체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분간 가파른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얼마 전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8.3%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9월, 11월 두 번의 미국이 가파른 금리 인상이 예상됩니다. 현재의 금리 인상 속도는 과거 2008년 리먼 사태보다 약 8배가 빠르지만 현재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금리 인상은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강력하게 위축시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약 경쟁률 또한 감소하여 미분양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매수 심리가 한번 크게 얼어버리면 금리 상승이 멈추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와도 쉽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빠르게 전쟁이 종료되고 연말에 물가가 잡혀 금리가 하락 기조로 바뀌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는 시그널이 동시에 보인다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 분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아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때문에 현재는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고 공부하면서 지켜봐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현재 부동산의 정확한 분위기를 전달드릴 테니 소식 놓치지 않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